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고 임대로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주안 칸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전체적인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적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고, 현재는 잉글랜드 쪽 언론에 의해서 주안 칸셀로가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들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지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굳이 이러한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주안 칸셀로가 팀을 떠나는 것, 이적을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제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있었던 것이 2014년, 2015년인데 그 당시에 주안 칸셀로는 벤피카에서 발렌시아로 넘어와서 발렌시아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경기를 나서지는 않았지만 저는 직접 선수가 뛰는 경기들은 거의 대부분 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축구적으로 그리고 최근 1월 초에 있었던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주안 칸셀로의 이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바라는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안 칸셀로는 전형적인 풀백의 역할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탑 클래스라고 보기는 힘든 선수입니다. 주안 칸셀로는 공을 가졌을 때 기술적 우위가 있지만 사이드라인에 붙어서 사이드라인을 오르내리면서 플레이해야 할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거기서 턴오버를 내주면서 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선수입니다. 제가 스페인 레베론 라이센스, UEFA B와 동등한 라이센스를 딸 당시에 제 지도자 학교 동기였던 친구 중에 하비 히메네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2부 리그의 알바세테에서 센터백으로 뛰고 있고 발렌시아에서 프로 데뷔를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센터백으로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던 것이 구강컵 경기였거든요. 이때 백포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고 그 당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것이 이 주안 칸셀로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주안 칸셀로는 오른쪽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계속해서 터치해서 들어오면서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공을 빼앗겼고, 그러면서 제 동기인 제 하비 히메네스가 결국에는 데뷔전에서 자책골을 기록하게 했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가졌을 때, 특히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가졌을 때 기술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전술적으로 판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있지 않았던 주안 칸셀로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입니다. 단순히 왼쪽 풀백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실질적으로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중 상황에 따라서 풀백을 중앙으로 옮겨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주안 칸셀로는 이러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시스템에 의해서 공을 가졌을 경우에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를 활용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공을 가졌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특히 상대 진영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했을 경우에 득점까지 이어지는 라스트 패스 또한 보여주었던 것이 주안 칸셀로입니다. 반면에 이런 활약을 보여주는 와중에도 주안 칸셀로에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팀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다가 공을 빼앗긴 상황, 혹은 팀이 완전히 수비 진영을 갖추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안 칸셀로는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냐면 바로 공을 가지게 되는 선수를 수비하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공을 뺏기 위해서 무리한 안티시페이션, 공을 가지게 되는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을 뺏으려고 하는 동작 을 안티시페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안티시페이션을 지나치게 가져가면서 팀이 실점하게 상황을 이번 시즌만 해도 2번이나 만들면서 팀이 패배를 하는 것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전의 경우에는 본인이 라스트맨으로 살라와 1대1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 화제가 되었던 것은 알리송의 굉장히 비거리 각인 킥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서의 주안 칸셀로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안 칸셀로는 본인이 라스트맨, 최종 수비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여기서 살라가 공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공을 뺏기 위해 안티시페이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비를 하되 공격적인 형태로 수비를 하는 것보다는 지연, 즉 수비를 더 방어적인 형태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라스트맨일 경우에 공을 가진 선수를 수비하는 방식이고, 자신을 직접적으로 벗겨내는 것을 방지하면서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가진 살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물러나면서 동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미 주안 칸셀로는 공을 뺏기 위해서 자신의 등 뒤를 완전히 내주고 말았고, 살라는 여기서 주안 칸셀로를 완전히 벗겨내고 비교적 쉬운 상황에서 결승골을 득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리버풀전뿐만이 아니고 최근 있었던 사우스햄튼과의 컵 경기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사우스햄튼에게 0대2로 패배하면서 대회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나왔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칸셀로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비 진영이 완전히 구축된 상황에서 주안 칸셀로는 골대와 자신이 마크해야 하는 대상을 일직선상으로 이었을 때 그 선이 이루는 면 안에 위치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을 빼앗기 위해서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등 뒤, 골대와 상대를 잇는 공간을 내줬고, 그러면서 팀이 두 번째 골까지 실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점이 있은 직후에 주안 칸셀로가 보여준 제스처, 바디랭귀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실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을 탓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르디올라 감독도 1월 초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과르디올라는 본인이 11명의 선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선수들의 바디랭귀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선수들의 바디랭귀지를 훈련 중에 보고, 그리고
바디랭귀지가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바디랭귀지가 좋은 형태가 아니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고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안 칸셀로는 확실히 최근 들어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